피부가 참 부드러워. 이 나이 먹도록 이런 몸은 처음이야. 제발 멈춰주세요. 싫어?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조이는 걸까나? 안 돼. 지훈아, 엄마 좀 살려줘. 딸 이름 부르지 마. 딸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.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저는 김은이라고 합니다. 올해 35살입니다. 저에게는 6살 딸 지은이가 있어요. 지은이는 태어날 때부터 희귀 골수 이형성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. 의사는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. 한 달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. 저는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. 강남 최고층 빌라. 회장님 댁 24시간 상주 가정부 자리였습니다. 첫날 현관문이 열리며 사모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먼저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. 사모님은 올해 65살이십니다. 김은희 씨? 35이라고? 얼굴이 참 여우 같네.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여우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.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.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? 우리 집에 여우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남편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. 알겠지?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. 이미 알았습니다. 사모님은 제 외모를 경계하신다는 걸. 하지만 저는 지은이만 생각하면 됩니다.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. 그 뒤에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. 67살. 저는 그분을 보며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. 그냥 이 집의 주인, 지은이를 살릴 돈을 가진 사람, 그게 전부였습니다. 김은희 씨,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그 한마디가 첫 인사였습니다. 저는 그 무관심이 고마웠습니다. 그로부터 한 달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지하 제 방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. 좁고 차가운 방, 침대 하나, 작은 옷장 하나,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. 위층으로 올라가면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습니다. 저는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. 회장님은 아직 서재에 계셨고 사모님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.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. 아침 식탁을 차릴 때면 회장님은 신문만 보셨습니다. 사모님은 커피잔을 들고 계셨습니다. 저는 조용히 음식을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. 회장님의 시선은 한 번도 제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밤이 되면 지은이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. 작은 손이 카메라를 향해 흔들리고 있습니다.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. 김은희, 너는 여기 돈 벌러 온 거야. 지은이를 살리러 온 거야. 다른 생각은 하면 안 돼. 그냥 일만 해. 지은이만 생각해. 그런 날들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. 그러나 어느 날 아침이었을까요? 커피를 내리며 식탁 옆에 서 있는데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커피가 오늘은 맛있네.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. 그동안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게 전부였습니다. 하지만 그날 이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. 며칠 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회장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. 김은희 씨, 딸은 좀 어떻습니까?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. 제 사정을 어떻게 아시는지 몰랐습니다. 많이 아픕니다.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요. 회장님은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. 그 눈빛이 잠시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. 저는 그게 단순한 관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.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. 그 후로도 시선이 조금씩 자주 느껴졌습니다. 아침 식탁에서 청소 중에 스칠 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.
그 시선이 제 몸에 머무는다는 걸 알았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. 그럴 리 없다고. 그럴 리 없다고. 스스로를 속였습니다. 그런데도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. 지은이 엄마가 이런 시선을 의식하면 안 되는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. 미쳤어, 김은희. 너는 여기 돈 벌러 온 거야. 아무것도 느끼지 마. 사모님은 그 변화를 먼저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. 저를 볼 때마다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. 요즘 남편이 너한테 관심이 많은가 봐. 조심해. 여우처럼 꼬리치지 말고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꼬리 친 적이 없습니다. 그저 일만 했습니다. 그런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?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흘렀습니다. 그러던 늦은 밤, 서재 문이 열리며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. 저는 마침 복도에서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. 김은희 씨, 아직 안 주무시나 보네. 청소가 늦어져서요. 회장님은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. 그분의 시선이 제 얼굴의 서목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. 저는 불편했지만 고개만 숙였습니다. 딸 치료비 내가 도와줄 수 있어.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.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. 지은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.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돼. 그제야 알았습니다. 그 시선의 의미를, 그 관심의 끝을.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이건 거래입니다. 지저분한 거래입니다.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. 그런데 왜 지은이 얼굴이 떠오르는 걸까요? 죽어가는 작은 몸이 떠오르는 걸까요?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. 더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지은이가 죽는 건 볼 수 없습니다.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회장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. 그 손은 뜨겁고 단단했습니다. 저는 아무 욕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. 그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. 그리고 스스로를 증오했습니다. 그날 밤, 서재 소파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. 회장님은 제 어깨를 누르셨습니다. 저는 앉았습니다. 그분은 천천히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하셨습니다. 손가락 하나하나가 제 피부를 스칠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이 손길이 지은이를 살릴 손길이라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. 블라우스가 벗겨졌습니다. 브래지어가 드러났습니다. 회장님의 손이 제 가슴을 감쌌습니다. 그 손은 뜨겁고 거칠었습니다. 정말 예쁘네.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. 지은아, 미안해. 엄마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.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어. 회장님은 제 목덜미에 입을 맞추셨습니다. 순결이 제 살을 태웠습니다.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. 소리가 나지 않게. 지은이 엄마가 이런 신음을 내면 안 되니까. 제 몸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. 치마가 걷어 올려졌습니다. 스타킹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. 회장님의 손이 제 허벅지 안쪽을 쓸어 올렸습니다.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몸이 저절로 젖어들었습니다. 저는 그 사실을 증오했습니다. 이건 내 몸이 아니야. 지은이 엄마의 몸이 아니야. 제 영혼이 울부짖었습니다. 회장님은 제 팬티를 내리셨습니다. 저는 다리를 오므렸습니다. 하지만 그분은 단호하게 벌리셨습니다. 숨기지 마. 다 내 거야. 그리고 들어오셨습니다. 천천히, 아주 깊숙이. 제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먼저 왔습니다.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뜨거운 충만함이 스며들었습니다. 저는 그 충만함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. 이건 고통이야. 이건 지은이를 위한 희생이야. 그렇게 되뇌었지만 제 몸은 이미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. 회장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. 리듬이 점점 빨라졌습니다. 제 몸이 그 리듬에 따라 흔들릴 때마다 소파 가죽이 제 등을 긁었습니다.
그 차가 옷마저도 지금은 뜨거웠습니다. 제 가슴이 출렁일 때마다 수치심이 가슴을 찔렀습니다. 이 가슴은 지은이에게 젖을 주던 가슴이었는데 이제 늙은 남자의 손에 지지겨지고 있었습니다. 좋아. 이렇게 꽉 조이는 거 오랜만이야. 저는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. 신음이 새어나오지 않게. 하지만 제 몸속 깊은 곳에서 억눌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.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릴 때마다 죽고 싶었습니다. 회장님의 손이 제 엉덩이를 꽉 쥐었습니다. 그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. 제 몸이 앞으로 밀릴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. 죄책감과 쾌감이 뒤엉켜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. 이건 쾌감이 아니야. 이건 지은이를 살리기 위한 고통이야. 그렇게 외쳤지만 제 몸은 이미 그분의 리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. 마침내 회장님이 절정에 도달하셨습니다. 뜨거운 것이 제 안에 쏟아졌습니다.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. 그건 쾌감 때문이 아닙니다. 죄책감 때문입니다. 배신감 때문입니다. 끝난 후 회장님은 조용히 제 옷을 주워주셨습니다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냥 옷을 입었습니다. 손이 떨려서 단추가 잘 안 들어갔습니다. 내일부터 치료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.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.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죄책감이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. 더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. 지은이 엄마가 이런 짓을 하다니. 미쳤어, 김은희. 넌 지은이를 배신한 거야. 지하재 방으로 내려오며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. 울음이 터졌습니다. 샤워를 해도 그 손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.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. 제 몸 구석구석에 그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.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. 이건 한 번으로 끝나. 지은이가 살 수만 있으면 돼. 이건 끝이야. 다시는 안 돼. 하지만 이미 알았습니다. 제 몸이, 제 마음이 이미 더러워졌다는 거를. 지은이 앞에 설 면목이 없다는 걸. 지은아, 엄마가 이렇게 약해져서 미안해.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제 눈동자가 조금씩 죽어가는 걸 느꼈습니다. 샤워를 해도 뜨거운 물이 흘러내릴 때마다 그분의 손길이 스치던 자리가 저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. 피부를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오히려 그 기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.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. 다음 날부터 병원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지은이 담당 의사가 전화해 최고 의료진을 붙이고 해외 치료까지 준비한다고 했습니다.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전화기 너머로 숨을 죽인 채 울었습니다. 지은아, 엄마가 해냈어. 이제 네가 살 수 있어. 하지만 그 기쁨은 항상 날카로운 가시와 함께 왔습니다. 입금 문자를 볼 때마다 서재 소파의 차가운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. 제 몸이 그분을 받아들였던 순간 제 안으로 쏟아졌던 뜨거움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. 그 기억이 제 가슴을 쥐어짜냈습니다. 회장님은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. 아침 식탁에서 시선이 제게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. 그 시선이 제 목덜미를 훑을 때마다 제 피부가 화끈거렸습니다. 사모님은 그걸 느끼고 계셨습니다. 저를 볼 때마다 눈빛이 칼날처럼 서늘해졌습니다. 요즘 병원비는 잘 들어오나 봐. 남편이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던데. 저는 고개만 낮추었습니다.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. 숨이 막혔습니다. 죄책감이 목을 조였습니다. 그 후로도 회장님은 저를 자주 부르셨습니다. 처음엔 서재에서였습니다. 그 다음엔 지하 헬스장. 그 다음엔 회장님 침실 옆 작은 방. 저는 매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. 지은이 치료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으니까요. 의사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지은이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. 그 기적의 대가를
제 몸으로 치르고 있었습니다. 매번 그분을 받아들일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졌습니다. 어느 밤, 회장님은 저를 침실로 부르셨습니다. 사모님은 이미 주무신 후였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하자. 편하게. 저는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. 침대는 크고 부드러웠습니다. 회장님은 제 옷을 천천히 벗기셨습니다. 이번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. 제 몸을 하나하나 탐하시듯 손길이 닿았습니다. 피부가 참 부드러워. 이 나이 먹도록 이런 몸은 처음이야.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. 지은이가 웃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. 작은 손이 제 뺨을 만지는 상상을 했습니다. 그 상상이 아니면 이 순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. 회장님은 제 가슴을 어루만지셨습니다. 입술로 제 목을 핥으셨습니다. 그 혀끝이 닿을 때마다 제 몸이 저절로 떨렸습니다.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.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그 손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. 젖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. 그 습기가 제 허벅지를 타고 흘렀습니다. 저는 그걸 증오했습니다. 제 몸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게 너무 끔찍했습니다. 회장님은 제 다리를 벌리셨습니다. 그리고 들어오셨습니다. 이번엔 고통이 적었습니다. 대신 이상한 충만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. 제 몸이 그분을 조였습니다. 그 조임이 제 의지가 아니라는 게 가슴을 찔렀습니다. 회장님은 천천히 움직이셨습니다. 제 몸이 그 리듬에 따라 흔들렸습니다. 침대 시트가 제 등을 감쌌습니다. 회장님의 손이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. 좋아. 이렇게 안아보는 게 얼마나 됐는지. 저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. 억눌린 소리가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. 하지만 참았습니다. 지은이 엄마가 이런 소리를 내선 안 되니까. 그 소리가 새어나오면 영원히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. 회장님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. 제 몸이 저절로 그분을 더 깊이 받아들였습니다.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터지려 했습니다. 뜨거운 파도가 올라왔습니다.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. 안 돼. 이건 안 돼.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그 파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. 죄책감이 커질수록 그 파도는 더 세게 덮쳐왔습니다.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. 그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. 그 눈물이 제 수치심의 전부였습니다. 회장님은 절정에 도달하셨습니다. 뜨거운 것이 제 안에 쏟아졌습니다. 그분은 제 몸 위에 누워 한참을 숨을 고르셨습니다. 김은희 씨, 고마워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. 제 몸이 떨렸습니다. 이번엔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제 몸이 그 쾌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. 그 기억이 제 영혼을 갉아먹을 것 같았습니다.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. 회장님은 이미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. 저는 지하 제 방으로 내려왔습니다. 샤워를 했습니다. 뜨거운 물로 제 몸을 문질렀습니다. 피가 날 때까지 문질렀습니다. 하지만 그 손길이, 그 뜨거움이, 그 습기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.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. 제 얼굴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. 제 눈동자가 이미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. 저는 지은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.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. 그 미소가 제 더러움을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. 손이 떨려 사진을 놓쳤습니다. 유리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.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산산조각 낸 것 같았습니다.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. 김은희, 이건 거래야. 지은이가 완치될 때까지야. 그 후엔 끝나. 다시는 안 해. 하지만 이미 알았습니다. 제 몸이 점점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. 죄책감이 커질수록 그 기다림도 커지고 있다는 걸. 제 영혼이 이미 조금씩 쪼개지고 있다는 거를. 지은아, 엄마의 마지막 조각은
항상 너만 보고 있다는 걸 알아줘. 저는 지은이 사진을 주우며 손끝에 베인 유리 조각을 뽑아냈습니다. 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. 그 피가 제 몸속에 남아있는 그분의 흔적보다 더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. 그날부터 회장님의 부름은 규칙처럼 찾아왔습니다. 사모님 출근 후 오전, 점심 식사 준비 전, 늦은 밤 사모님 주무신 후 저는 매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. 지은이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몸을 내미는 게 조금씩 쉬워졌습니다. 하지만 그 쉬워짐이 더 무서웠습니다. 어느 오후, 사모님은 저를 드레스룸으로 부르셨습니다. 거울 앞에 서 계신 사모님의 등은 여전히 고닫습니다. 은희 씨,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. 병원비 걱정이 덜해서?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손에 든 옷을 개키며 숨을 죽였습니다. 남편이 요즘 기분이 좋으신가 봐. 밤에 늦게 주무시고,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, 그 말 한마디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. 사모님은 거울 속에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. 너,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?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심장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. 사모님은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. 그 눈빛이 제 몸을 훑었습니다. 가슴에서 허벅지까지 마치 제 알몸을 보는 듯 했습니다. 여우는 꼬리를 숨기면 안 돼. 다 보인다고.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. 사모님은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. 그 손길은 차가웠습니다. 회장님의 뜨거움과 정반대였습니다. 내 남편 근처에서 한 발짝만 더 다가가면 네 딸 병원비 끊을 수 있어. 그 말에 제 무릎이 풀렸습니다.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. 사모님은 저를 내려다보시며 웃으셨습니다. 그 미소가 너무 잔인했습니다. 그날 밤 회장님은 또 저를 부르셨습니다. 이번엔 서재가 아닌 회장님 개인 라운지였습니다. 사모님은 외출하신 후였습니다. 오늘은 좀 피곤한가 봐. 얼굴이 창백하네.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회장님은 제 뺨을 만지셨습니다. 그 손길이 평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. 사모님이 뭐라고 했나? 걱정 마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저는 놀라서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. 이미 다 아신다는 뜻이었습니다. 그분은 제 옷을 벗기시며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. 너는 내 거야.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. 그날 밤은 더 거칠었습니다. 회장님은 제 몸을 마치 소유물을 확인하듯 강하게 다루셨습니다. 제 몸이 그 거칠음에 저절로 반응했습니다. 그 반응이 제 자신을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. 끝난 후 회장님은 제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. 지은이 완치되면 너한테 집 한 채 줄게. 편하게 살라고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 말 속에 이 거래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담겨 있었습니다. 지하재 방으로 내려오며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.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. 그 공기가 제 몸에 남은 그분의 냄새를 조금이라도 씻어주길 바랐습니다. 저는 지은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. 이제 사진 속 지은이는 조금씩 건강해진 얼굴이었습니다.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. 이 건강함의 대가가 엄마의 영혼이라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. 저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. 유리 조각이 이미 붙인 반창고를 뚫고 다시 피가 났습니다. 그 피가 제 눈물과 섞였습니다. 이 집은 제 몸을 삼킨 게 아닙니다. 제 미래까지 천천히 삼키기 시작했습니다. 지은아,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더 무너져야 할까? 저는 그날 이후로 사모님의 시선이
제 몸을 따라다니는 걸 느꼈습니다.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훑었습니다. 제 허리를 스쳤습니다. 마치 제 알몸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.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. 하지만 그 시선이 제 피부를 태웠습니다. 회장님은 점점 대담해지셨습니다. 사모님이 집에 계신 낮에도 저를 부르셨습니다. 지하 창고, 뒷계단, 심지어 주방 뒤편. 저는 매번 지은이 얼굴을 떠올리며 따랐습니다. 지은이 이제 골수 이식만 남았다고 했습니다.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몸을 내미는 게 조금씩 덜 아팠습니다. 아니, 덜 아프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. 어느 저녁, 사모님은 저를 드레스룸으로 불렀습니다. 이번엔 문을 잠그셨습니다. 은희 씨, 앉아.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. 사모님은 제 앞에 서셨습니다. 그 손이 제 턱을 들어 올리셨습니다. 남편이 너한테 푹 빠졌네. 그 눈빛을 봤어. 나도 알아.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. 사모님의 손이 제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습니다. 그 손길은 차가웠습니다. 회장님의 뜨거움과 정반대였습니다. 너, 내 남편을 뺏었지.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하지만 사모님은 웃으셨습니다. 그 미소가 너무 차가웠습니다. 네 딸 병원비. 내가 끊을 수도 있어.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. 사모님의 손이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. 따끔한 통증이 왔습니다. 여우처럼 꼬리치지 마. 한 번만 더 남편 근처에 얼씬하면 네 딸은 끝이야.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.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. 사모님은 저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. 알겠어? 오늘부터 내 눈에 띄지 마. 집안 청소만 해. 그게 네 일이지.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사모님은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. 그날 밤, 회장님은 또 저를 부르셨습니다. 이번엔 서재였습니다. 오늘 사모님이 뭐라고 했나? 얼굴이 창백하네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회장님은 제 뺨을 만지셨습니다. 걱정 마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너는 그냥 나만 봐.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. 회장님은 제 몸을 안으셨습니다. 그날도 거래는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사모님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. 끝난 후 회장님은 제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. 지은이 완치되면 너한테 집 한 채 줄게. 편하게 살라고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 말 속에 이 거래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담겨 있었습니다. 지하재 방으로 내려오며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.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. 그 공기가 제 몸에 남은 그분의 냄새를 조금이라도 씻어주길 바랐습니다. 저는 지은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. 이제 사진 속 지은이는 조금씩 건강해진 얼굴이었습니다.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. 이 건강함의 대가가 엄마의 영혼이라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. 저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속삭였습니다. 지은아,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? 사모님의 경고가 이제 제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. 이 집은 제 몸뿐만 아니라 제 숨통까지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사모님의 경고 이후로 회장님의 부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. 사모님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. 네 딸은 끝이야. 그 말 한마디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. 회장님은 여전히 저를 부르셨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. 청소가 늦었다고, 몸이 아프다고. 요즘 왜 그래? 사모님이 뭐라고 했나?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. 회장님은 제 뺨을 만지시며 속삭이셨습니다. 걱정 마.
내가 다 알아서 할게.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. 회장님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미 이 거래가 제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지은이 골수 이식 날짜가 잡혔습니다. 이사가 성공률이 높다고 했습니다.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 복도에서 울었습니다. 지은아,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. 하지만 그 끝이 제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. 어느 날 밤, 회장님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. 사모님은 집에 계셨습니다.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. 지은이 이식 성공하면 너한테 새 삶을 줄게.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. 새삼, 그게 가능할까요? 회장님은 제 몸을 안으셨습니다. 이번엔 부드럽게 제 옷을 천천히 벗기셨습니다. 너 정말 예뻐. 이제 사모님도 포기할 때가 됐어. 저는 놀라서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. 포기.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. 그날 밤, 회장님은 제 몸을 더 깊이 안으셨습니다. 제 안으로 들어오실 때 회장님은 속삭이셨습니다. 너랑 지은이 데리고 새로 시작하자.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. 제 몸이 그분을 받아들이며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. 이건 거래가 아니야. 이건 다른 무언가야.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끝난 후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. 내일 사모님한테 말할게. 이혼하자고.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. 이혼. 그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? 다음 날 회장님은 사모님을 서재로 부르셨습니다. 저는 복도에서 문 너머 소리를 들었습니다. 우리 그만하자. 이혼해. 뭐? 그 가정부 때문이야? 맞아. 은희랑 지내고 싶어. 사모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웠습니다. 좋아. 이혼해주지. 대신 재산은 반도 안 줄 거야. 그 여자한테 물려봐.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. 그날 오후 사모님은 제 방으로 내려오셨습니다. 지하 제 작은 방. 축하해. 이제 네가 여주인이네.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사모님은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. 하지만 명심해. 이 집은 내 거였어. 평생 그 그림자에서 못 벗어날 거야. 사모님은 나가셨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. 회장님은 저를 안으셨습니다. 이제 우리만 남았어. 지은이 완치되면 새 집으로 가자.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새 집, 새 삶.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? 하지만 이미 알았습니다. 이 집의 그림자가 제 몸에 새겨졌다는 걸. 지은이가 완치되어도 제 마음의 상처는 평생 남을 거라는 걸. 지은아, 엄마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걸 선택했어. 이제 엄마는 이 집의 새로운 여주인이 되었어. 하지만 이 자유가 진짜 자유인지 아직 모르겠어. 저는 이혼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사모님은 그날 이후로 집을 나가셨습니다. 재산 분할 협의가 끝날 때까지 별장으로 가신다고 했습니다. 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. 회장님은 저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. 이제 우리만 남았어. 지은이 완치되면 새 집으로 이사 가자. 너랑 지훈이랑 나 셋이서.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새 집, 새 삶. 그 말이 꿈처럼 들렸습니다.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이 남아 있었습니다. 지은이 골수 이식이 성공했습니다. 이사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. 저는 병실에서 지은이를 안고 울었습니다. 지은아, 엄마가 해냈어. 이제 너 정말 살았어. 회장님은 병실로 오셨습니다. 지은이 손을 잡으시며 웃으셨습니다. 우리 딸. 아빠가 잘할게. 지은이는 회장님을 보며 웃었습니다.
그 미소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. 아빠. 그 단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. 퇴원 후 회장님은 새 아파트를 마련하셨습니다. 강남이 아닌 한적한 교회, 지은이가 편히 지낼 수 있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. 저는 그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. 지은이와 함께 회장님은 매일 오셨습니다. 밤을 보내시고 아침에 출근하셨습니다. 저는 처음으로 평범한 삶을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. 지은이가 웃고 회장님이 안아주시고,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. 거래였던 순간들, 사모님의 차가운 눈빛, 그 모든 게 제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. 회장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.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하셨습니다.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사랑, 그 단어가 제게는 아직 낯설었습니다. 어느 날 사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. 새 집으로. 회장님은 출장 중이었습니다. 잘 사나 봐. 여주인 노릇.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. 사모님은 집 안을 둘러보셨습니다. 이 집도 내 돈으로 산 거야. 명심해. 네가 뺏은 거라고.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사모님은 지은이를 보시고 웃으셨습니다. 예쁘네. 네 딸. 내가 병원비 끊었으면 죽었으래. 그 말에 제 무릎이 떨렸습니다. 사모님은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. 행복해? 진짜로? 사모님은 나가셨습니다. 저는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습니다. 그날 밤 회장님이 오셨습니다. 저를 안으시며 물으셨습니다. 사모님이 왔었나? 괜찮아. 이제 끝났어. 저는 회장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. 끝났어. 그 말이 정말 맞을까요? 지은아,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. 회장님과 함께.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집의 그림자가 남아 있어. 그 그림자가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. 저는 회장님을 안았습니다. 그 품이 따뜻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.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인지 아직 모르겠어. 지은아, 엄마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. 이제 엄마는 이 삶을 받아들일게. 그게 엄마의 선택이야. 저는 이제 36살이 되었습니다. 지은이는 7살. 완치 판정을 받은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. 회장님과 저는 작은 교회 집에서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. 회장님은 사업을 정리하시고 이제 저와 지은이 곁에만 계십니다. 아침에 눈을 뜨면 지은이가 제 가슴에 안겨 있습니다. 작은 손이 제 뺨을 만집니다. 엄마,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. 회장님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시곤 합니다. 오늘은 지훈이가 좋아하는 팬케이크야. 은희 씨도 많이 먹어.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. 이 평범함이 꿈처럼 느껴집니다. 지은이는 학교에 다닙니다.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. 저는 매일 지은이를 데리러 갑니다. 학교 문 앞에서 지은이가 달려오면 저는 무릎을 꿇고 안아줍니다. 지은아, 엄마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. 이제 너는 행복하게만 살아. 회장님은 저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주셨습니다.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지은이가 꽃을 뿌렸습니다. 그날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. 이제야 제대로 시작이야. 미안해, 늦게 와서.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. 그 눈물이 이제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. 하지만 가끔 밤에 눈을 뜨면 그 옛날 집이 떠오릅니다. 사모님의 차가운 눈빛, 서재 소파의 냄새, 제 몸에 남아있던 그 흔적들.
회장님은 제 등을 쓰다듬으시며 속삭이십니다. 괜찮아. 이제 다 지나갔어. 저는 회장님 품에 안깁니다. 그 품이 이제는 진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. 사모님은 가끔 편지를 보내십니다. 지은이 사진을 보고 싶다고.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. 그 그림자는 이제 멀어졌습니다. 지은아, 엄마는 이제 행복해. 너와 회장님 곁에서 진짜로 행복해. 저는 창밖을 봅니다. 햇살이 집 안을 가득 채웁니다. 이 빛이 제 상처를 천천히 녹여주고 있습니다. 이 삶이 엄마가 선택한 삶이야. 지은아, 고마워. 너 때문에 엄마는 다시 태어났어.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. 지금까지 황혼의 숲길이었습니다.